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주실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상임위에서도 감사실 실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그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결산서 책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본 의원에게 배부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본 서류 내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다 보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는 3개 부서가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고요.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그 소관에서는 공원과만 빼고 전 부서가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송재만 의원님께서도 결산서 본 서류 보시면서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도시 부서들에게는 어떤 자료를 보고 성과지표 결과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보고 저희가 그 성과지표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4월에 실시했던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만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을 받아 수정하였습니다. 지적을 받지 않은 부서들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올리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의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끝났지만 결산 마지막은 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본 서류에 담아내는 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책 사업 목표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네, 본서류 그 페이지 725쪽을 한번 보시면 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이것도 20년 달성 성과 숫자가 또 틀립니다. 근데 이거 전년도보다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현 그 업무 그 추진상 93%로 이렇게 잡는 게 적정하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년도 20년 지금 달성 성과 목표에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그 전년도에 있는 달성 성과가 23으로 그거 결과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23으로 잡혔는데 15로 너무 낮춰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목표를 낮게 잡아 달성률이 높으면 뭐 합니까? 이건 보여주시기 아닌가요? 네, 이 20년과 21년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하향 조정하게 된 거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미동 의원입니다. 결산준비회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서류 67쪽에 있는 그 사회 돌봄과 임시적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저희가 224-07목에 저희가 징수 결정이 1억 6천 정도 됐고 수납이 1억 5,600 정도가 됐는데 예산 현액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구해수입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징수결정 결정액이 여기 없다. 자세한 현액이 없다. 그 예산 편성 시에 그 우리 징수결정액 환수분을 뭐 산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영어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 네, 주거 및 생계급여, 환수분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환수분인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보면은 그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 현액이 잡혀져 있지 않았던가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뭐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금액을 추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3회 추경까지도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환급금 같은 경우는 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돼서 이 금액이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기타 수입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 뭐 이런 부분은 좀 경솔하게 이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차고 없도록 근사책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추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네.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저희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억 5천 저희가 징수 결정돼서 수납이 됐었는데 68쪽이면 68쪽입니다. 세외 수입 말씀. 수입 본서류 68쪽입니다. 본서로 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이 아마 그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네. 내려온 예산일 거고 네. 저희 상임위원회 어저께 그 회의하신 거 살펴보니까 올해 6월에 준공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징수결정 1억 5천인데 수납이 5억 5천이 됐다가 4억 700이 환급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결산 서류를 봐도 저희가 자치구 특별교부금이 환급된 금액이랑 여기 있는 거랑 맞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그
2월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아마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파악해서 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 본서류 167쪽에 있는 장기 요양기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189만 원이었 예산 현액이 189만 원인데요. 64만 원 사용되고 125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저희 장기 요양기관 그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네. 예산이 저희가 성립되었던 예산인데 이번에 그 집행액이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집행액이 저희가 당초 예산이 189만 원이었다가 제로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심사를 못해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2020년도에도 전액 반납이 됐었고 2021년도도 지금 반도 사용을 못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올해도 똑같은 예산 189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수당은 일부분은 이제 회의를 개최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완화돼 갖고 회의는 이제 일부분은 개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얼마가 정확하게 집행되고 남았는지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의원의 수당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죠. 필요한 네. 부분인데 네, 네. 저는 지금 3년 연속 같은 예산을 계속 계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원회가 안 열리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의원회에 소집할 요건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별로 없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맨날 행정 편의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속 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참석을 실제 하면은 이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류 173쪽이고요. 위기가정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국장이 그 희망복지과에 저희가 성과 중에 하나가 위기과정 긴급 생활 지원하는 게 저희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관련된 예산이 2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성과 지표를 보면 측정 산식이 2020년도 실적 건수 곱하기 105 해가지고 목표가 1,890으로 잡혀 있는데 2020년도 저희한테 제출된 결산서 상에 성과는 몇이었냐면 2,504였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명숙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갑자기 곱하기 105로 했는데 목표가 1,89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성과 관리를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 위기가정 생활 지원을 할 때 뭐 의료 지원도 있고 주거 지원도 있고 뭐 생활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트를 할 때 한 분께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도 받고 주거 지원도 받고 그러면 두 건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명당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 연인원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의료 주거일 때 그 한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분께서 4개를 받으면 네. 4로 카운트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한 분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받으시면 또 똑같이 카운트가 되는 그런 네. 부분인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건수는 뭐 3,000건 정도가 되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그렇죠. 인원은 예, 예. 아닌 인원은 이제 것이죠? 훨씬 적죠.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카운트 숫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그게 그 서비스 제공 건수마다 카운트가 될 것인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게 관리돼야 될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요 수치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서류 179쪽에 있는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저소득 주민기금 원래 저희가 운용 대비해서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자활근로장 사업장 임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세우셨다가 네. 2020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시고 2021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셨어요. 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전세 보증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소상공인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사업장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쨌든 사업장을 많이 못 열어서 이 기금이 사용이 못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추경대 정리 못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2년 연속 그 저소득 주민 기금에 대한 저희가 이제 기금 활용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내잖아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집행 계획 대비 실적이 항상 낮게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네, 부분 네. 아닌가요? 그때 좀 돼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국장님 이 기금이 언제 설치가 됐었죠? 한 2010년도 정도에 설치가 설치는 됐었나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조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을 재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원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학교가 우리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원 방안을 좀 검토를 아주 전체적으로 좀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13년도에 이 기금이 제정될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 2, 3년 사례만 봐도 이 신청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했던 것이 이제 아이들 수업료 지원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벌써 이제 2021년부터 고등학교도 저희가 의무교육돼서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보증금 5천만 원도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사실은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 계획을 좀 내년도부터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서류 177쪽을 한번 보시면 셋째와 이상 출산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둘 이상 아니 첫 한 명만 낳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솔직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봐도 매년 셋째 이상 출생자 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셋째가 아닌 둘째까지로 이렇게 좀 넓혀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의원님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첫째화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걸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있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수입 예산 현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액은 4,800만 원이었어요. 차이가 큰데 이 기타 수입이 아마 저희 공동체 텃밭 사용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4쪽인가요? 73쪽입니다. 73쪽이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 텃밭 사용료가 맞는 거죠? 네, 도시 텃밭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추계를 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별도로 제가 우리 과에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근사지로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해서 추후에 이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추계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저희 2021년도에 최종 수납된 액이 4,800만 원인데 저희가 공동체 텃밭 사용료를 받는 게 상반기잖아요. 저희가 네. 하반기 때 받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적어도 이하 근사하게 예산이 추계됐어야 되는데 2022년도 예산도 1,338만 원이에요. 그거는 실제 이렇게 수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웠던 금액으로 계속 네. 예산 세입 추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과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시정될 수 있게 네. 국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4쪽에 보시면 네.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네. 예산 현액이 206만 원이었는데 징수 결정이 2,300만 원으로 10배 정도가 차이가 네. 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징수가 됐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건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농지법 위반이더라고요. 네. 농지법 위반 과태료였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현액을 본 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때까지 저희가 징수 결정하기에 비슷하게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뭐죠?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농지법 위반 과태료 납부일이 6월 30일이었어요. 거의 뭐 이 금액이 뭐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한 분께서 이제 그 과태료로 내셨는데 6월 30일까지 내는 거면은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 추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 다음 예산 편성 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뭔가 이게 잘못된 거서 내가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 그 임미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타 수입에서 네, 어떻게 징수 결정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죠? 수납이 어떻게 돼요? 고지서가 없이 수납이 되나? 징수 결정을 3,900만 원 하셨는데 수납이 4,800이 됐어. 징수 결정액은 4,800이 돼야 되는 거. 이게 4,80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환급을 해줘서 나머지 징수 결정은 다 환급을 하더라도 감액 결정을 할 때 환급을 하더라도 징수 결정을 했다고. 네, 자료 작성 착오로.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하실 때 4,800이라고 맞춰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급액을 빼서 그냥 징수 결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징수 결정을 안 하면 고지서가 발행이 안 돼요. 이거는 업무를 하실 때 맞춰주셔야 돼요. 응? 이거 어떻게 난 수납이 됐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고지서 분명히 발행했으니까 돈이 수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저 텃밭 사용료도 여기서 고지서 발행하시죠. 세액 세입 고지서로.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잘 그렇게 해주시길. 이건 서류를 좀 맞춰야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위생과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금에서 지출 계획을 하셨을 때 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의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한 개소당 지원되는 게 너무 적지 않냐.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금을 운용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적당하시다 하셔서 편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년 연속 지원 실적이 제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개수당 50만 원 하는데 일단 신청이 일단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연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 대비해서 네, 신청을 안 하시는 사유가 저희가 신청 조건이 좀 까다로운지 아니면 저희 그때 의원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5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50만 원 가지고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시설 개보수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좀 상향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별로 그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사업 계획을 세우시지 말아야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네, 현실성 있는 그 지원이 되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뭐 그 저희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잘 사용하신다고 또 칭찬도 받으시고 하시는 네. 부분인데 좀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정회했다 하죠? 응?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담당자분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결산서 본서류 페이지 72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성과지표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표 실적 달성률까지 나왔는데요. 그 성과 분석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20년 성과 지표에 있었던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이 2021년도 성과 분석에 있는 건가요? 그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그 대기환경 전체적으로 사실은 성과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성과 지표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도시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짜맞추기식 갖다 붙이기를 한 내용들이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격이 아닌가 싶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대충 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성과 분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임미동 의원입니다. 연일 또 추경과 결산에 고생 많으십니다. 193쪽에 있는 수질 오염 사고 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3,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 소형 차량, 화물 소형 차량을 대체 취득한다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죠?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3자 단가 계약된 품목을 클릭을 해서 그걸 사거든요. 근데 예, 이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말씀 중 죄송한데요. 이제 예.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거 듣기는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회 추경에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 연말까지 구입을 못할 정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단가 계약 품목을 사면 바로
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차량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도 한 6개월 정도 수요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언제 차량은 구입하셨어요? 5월 18일 날 금년 5월 18일 날 인수했습니다. 금년 5월 18일이요. 그러면은 대치 취득하셨던 그 전에 차량은 언제 매각이 된 거죠?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차량을 예, 사용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올해 매각이 된 건가요? 그 전에 쓰던 차량? 그 부분 국장님 확인하셔서요. 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7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 성과지표 마지막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20년도에도 63%, 21년도에도 이제 75%인데요. 아니 70%, 79%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90 목표치를 잡으신 90, 95는 어떤 의미의 숫자인가요? 이게 실적하고 그 목표의 수치의 의미가 뭐 90군데가 해야 되는데 뭐 이 프로테지인가요? 90% 달성률? 그 예, 프로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업 자체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를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직접 연결된 데는 이제 이거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그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성률이 좀 저조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성률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이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기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합니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예. 그럼 이 지금 목표치에 미달한 만큼은 연기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과태료 처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처분받아서 납부하는 금액하고 청소하는 비용하고 봤을 때 어때요? 실효성이? 그건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네. 지금 그러면 목표가 90이라는 게 청소 시설 수라고요? 90%요? 90%? 예. 그럼 여기는 청소 시설 수는 몇 개예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정화조라고요? 예. 개인 정화조? 예. 유성구 관내 개인 정화조가 몇 건데? 지금 저 하수도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데는 다 개인 정화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 관내 개인 주택 수가 12,000개 정도 돼요. 개인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숫자가 그럼 10,000개는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 그렇지 않은 데가 저기 신성동하고 예. 감평동만 우리가 연결돼 있지 나머지는 예. 다 하수저 정화조를 묻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90%. 9,000개는 되겠네. 13,000개에서. 그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목표치를 90으로 잡아요? 하수 저기 정화조는 100%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이잖아요. 1년에 한 예. 번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왜 90% 잡지? 목표를? 근데 당해년도에 다 못하고 또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개우서가 와 구청에서 환경보호과 이거 뭐야 푸른환경과에서 당신 이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통지가 온다고요. 정화조 청소를 이달에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지금 유성에 2개 업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하수도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정화조 물이 그냥 나가서 그거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수치 목표도 왜 90%를 잡아요? 100%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야지. 네,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라고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연기를 왜 해? 연기 이유가 뭐예요? 연기 사유가. 뭐 휴폐업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연기? 예, 예. 그거는 보통 업장이잖아. 그런 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문제네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있는 그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타 과태료가 1억 3,200만 원 세입으로 잡혔다가 징수 결정이 3,700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예산 현액이 없다가 4억 3천만 원이 징수 결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당초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두 가지가 이제 합쳐서 그 예산액을 편성을 했는데 2021년도 이게 분할되면서 이 분야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21년도 예산 편성 예. 당침에 이렇게 차량 관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초 예산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면 저희가 3번 추경을 하는 동안 이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네.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관데.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뭐 결산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그 저번에 저희 그 행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전에 그 6월 달에 제가 그 태안 쪽에 한번 갔다가 그 이게 녹지과하고 같은 적이죠, 위원장님, 그렇죠? 네네네. 거기 갔다가 수국 그 박람회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유성구에서도 국가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담당하신 분들이 우리 유성구에 와서 한번 봤으면 와갖고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저희 지인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가축제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을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7쪽에 있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납된 거는 0원이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저희가 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가 수수료라고 해서 3년째 연속 1,000만 원 세입을 잡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2020년도에 1,000만 원 편성했다가 173만 원이 수납이 됐고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수납이 제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또 1,000만 원 세입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매년 사실은 예비적으로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적으로 그 하나도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씩은 있는데 없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그 성과 분석 보면 833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성과 지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성과 지표가 세 가지. 도시숲 조성, 꽃도시 조성, 뭐 가로녹지 개선 실적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누차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이 검토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숲 조성이나 가로녹지 개선 실적은 이렇게 전년도 뭐 올해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꽃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국가전시회 관람 인원이 6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60%가 목표하고 실적이 딱 떨어져요. 105. 이 60%가 들어가는데 다른 식재 실적이나 계획이나 도시숲을 조성하는 개소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 숫자가 딱 드러나니까 맞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꽃도시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측정 산식 자체가 이 관람 인원이거든요. 관람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 관람 인원이 전년도나 올해나 이게 딱 틀어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작성이지 않을까요? 이게 60%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축제가 끝나면 그 성과 분석을 해서 그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사실은 실적을 잡고는 있는데요. 이게 또
해마다 이렇게 같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예, 결국 좀 은 더- 성과분석에서 예, 오는 용역 결과의 문제가 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시겠죠. 직접 예.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예.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결과를 작성하는 데서 올 때 너무 유성하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획일적으로 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예.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국가 전시 같은 경우는 유성구의 대표적인 전시회잖아요. 네. 그럼 이 관람객 수에 대한 부분, 인원 수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가 올 때 다시 한번 예. 짚어주세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어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지금 상황은 이제 화재 난 거는 어제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진압이 완전히 다 됐고 네. 불 감시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오늘 그 10시에 합동 감식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국과수하고 소방서하고 우리 그룹 건축가에서도 나갔고 또 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 한전 이쪽에서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합동 감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총 8명 중에 의식불명 상태가 1명이 있고요.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어제 오후에 회의를 했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상황회의를 해서 지금 일단 유가족 있는 쪽으로 해서 일단 각 팀장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라든가 그 사후 절차에 대한 걸 중간 역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다 팀장들을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사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본서류 210쪽에 있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2021년도 1회 추경에서 6천만 원이 10위로 내려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 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그 빈집 용역을 실시한 결과 어쨌든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대상 수가 한 300여 호가 된다. 그 중에서 4가구 정도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납이 됐죠? 이게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대상을 4개소로 잡았었는데 3개소는 소유자 동의가 안 됐고 1개소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개소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미 4곳의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게 이제 4개소가 우리 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시비를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개소수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제 의원들이 우려를 포함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했을 때 예. 어쨌든 소유주의 동의가 있는 4개를 예산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예. 아마 그때 당시 이제 국장님이 아니시라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예산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 부분이 반납돼서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그럼 한 동만 지금 철거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채는 어떻게 활용이 될 건가요, 앞으로? 지금 거기가 그 세동인데요. 거기가 그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예, 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큰 돈을 들여서 저희가 빈집 용역을 했었잖아요. 예,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00여 채가 빈집이고 그중에 300개 정도가 우리가 철거를 해서 텃밭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용역 결과였던 것 같은데 예. 그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할 사업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했을 때 보면 아까 이제 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309동에서 그때 이제 등급별로 하면 이제 분량하고 이제 철거 단계가 필요한 게 이제 총 28개 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4등급 철거 단계에 있는 게 6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진구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추진이 안 되다 보면 사실 용역한 것도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 결과로 철거해야 될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예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라도 좀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는데 분명히 그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왜 하느냐, 빈집 철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회의록을 띄워놓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먼. 행정의 연속성이지 내가 국장 아니었다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거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전임 국장이 했어도.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 때는 우리 과장님들을 답변석에 앉히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과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 현대화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장님, 어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대로 조치 사항이 잘 이루어졌나요? 네,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그 1시 반에 그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신속한 조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2개의 큰 위력의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 지역엔 피해가 없었나요? 예, 이제 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이제 단지 이제 사유시설물 그 특히 농작물 중에서 과수 종류 거기가 조금 낙과 같은 좀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피해는 아니고 경미한 상황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네, 재난안전과에서 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8월경 큰 비가 왔었잖아요. 네. 네, 서울에서도 큰 비가 내려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40, 50대 남매가 맨홀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맨홀 뚜껑이 안 열리는 고정형 맨홀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그 고정형 맨홀은 거의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거의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대전시에서 검토 중인 게 내년부터 그 시범적으로 밀폐형 그 맨홀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시범 사업 결과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은
그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할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맨홀 뚜껑으로 교체를 하셔서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경 큰 비가 내려 우리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려졌을 때인데요. 저녁 9시 20분경에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면서 물이 넘쳐났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그 광경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또 구청에도 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위기 발생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현장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 그 호우주의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비상체제를 돌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맨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 이제 전담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그 침수 피해 지역이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맨홀 뚜껑이나 빗물바지 뚜껑을 우선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죽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늦게 이제 대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혹시 이게 만약에 뭐 그 인원이 부족해서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동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동하고도 다 연결은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도 제가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죽 파출소 직원들도 나오시고 119 그 직원들도 오셔갖고 그분들이 다 오셔갖고 안전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주민들께서 솔직히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런 판단을 하셨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주민들도 구에다가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이게 뭐 큰일이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분노하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 그게 있다고 하면 이 뭐 가까이다가 뭐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하시면 그러면 그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동에다 연락을 해서 그 동에서 나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피해가 크고 작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나오셔서 크던 작던 나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매뉴얼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솔직히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에도 국가안전의 진단 점검 실시를 하셨나요? 예,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그 시기가 9월에서 한 12월경 이때쯤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어디였나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급경사지 쪽을 지금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2020년도도 점검 대상이 네. 전통시장하고 급경사지였는데 21년도에도 그랬나요?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점검 대상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위험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해마다 예, 정기 점검 개념으로 그렇게 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본 서류 그 결산서 본 서류 857쪽에 보면 성과 분석에 지금 2021년도 그 국가안전의 진단 점검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올려져 있는 거 보면 2020년 국가안전의 진단 점검 실시라고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예, 예. 요거는 그 연도가 잘못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가 잘못돼서 예.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이거는 올려놓으신 건지. 저기 연도가 잘못 올라갔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본서류 92쪽에 있는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이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 현액이 6,9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2020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매년 이 하천 사용료가 한 7천만 원 정도 수납이 되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공유수면 사용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거고 나머지가 이제 소하천 사용료로 책정이 되는 건데 2021년도만 유독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적은 이유가 뭐죠?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쭉 보면은 그 이제 7,300, 7,850, 6,900 이렇게 이제 예산을 저기 했고요. 그 이제 징수된 것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징수된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보면 예산 현액이 6,900하고 그 옆에 징수결제 1,000만 원 되는 거는 요 밑에 공유수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산된 겁니다. 이게 예산 현액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산 현액 공유수면 사용료 쪽에 예산 현액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보기에 좀 그런 사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위에 부분에 그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징수 결정돼서 수납된 총액은 저희가 6,8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6,883만 4,910원이 수납된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임미동 의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공유수면 사용료가 뭐예요?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천 쪽을 보면은 예. 하천 사용료가 있고 이제 소하천 사용료가 있고 이제 공유수면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알아요. 근데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데가 어디야? 예, 유성구청에. 공유수면은 네. 소하천, 하천을 제한,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 국어는 농림수산부 국어가 소관이잖아. 이제 농림부의 국어가 있고 건교부에 대한 국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 부분이. 그래서 농림부 소관 국어는 주로 이제 농경지 쪽에. 국장님, 예. 그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유성구 관내 건교부의 국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어하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 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쪽 공수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유지 이제 저수지 같은 소류지 이런 거 그런 저수지도 것도 유지는 이제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지역산업과에서 관리하잖아. 국토부 소관 거. 국토부 소관 예, 유지가 예.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뭐 하나하나 유치를 정확히 답변드리고요. 그냥 예. 어영부영 넘어가시려고 답변. 유성구 관내 국어, 유성구 저기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유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저기 뭐야 이게 내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을 사용료를 징수 결의 이거 결의안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 결정한 징수 결의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그 본 의원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본 의원에게 접수되는 민원이 주로 그 사회 부서와 연관된 그런 민원이 맞습니다. 네, 특히 또 건설과에 여러 번 그 민원 접수를 하였는데 그 건설과에서 빠른 처리와 또 깔끔한 그런 일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그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여러 번 드리면 제가 재촉 전화라 생각하셨는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재촉 전화도 있겠지만 감사의 전화도 있으니 다음부터는 피하지 마시고 꼭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95쪽에 있는 그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억 143만 원이 수납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도안지구 그쪽에 이제 그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안 2-3지구 거기에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된 부지요. 예, 예. 저희가 매각해서 수익금이 들어온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저희가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계획 수립이 언제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개념이라 그 별도의 매각 계획은 요거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수납이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납이 들어온 게 언제예요? 매각해서. 이건 지금 제가 날짜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결국에는 그럼 저희가 그렇게 돼서 하겠습니다. 수납이 됐다는 건 국장님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세입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각이 된 거는 이 저희가 결산하기 전에 한참 전이니까 이게 저희한테 수납이 된 부분이겠죠. 네, 언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예산 결산 심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적인 내용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 행감이나 업무 보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건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현대 아울렛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대 아울렛 저 건물이 진짜 몇 년, 중공 검사 끝난 지 몇 년 됐죠?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축물에 대한 그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 점검 나가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예,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최초 5년에 한 번 나가고요. 그 뒤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아울렛 저 뉴스를 보니까 예. 자체 소방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 자체 지방자치단에서 조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뭐 국장님 뭐 현장에서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7시 45분에 상황 내용을
50분에 듣고 현장에 8시 25분에 가봤습니다. 갔을 때는 거기 저 재난안전과장님이 뭐 아까 그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 뭐 매뉴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매뉴얼에 맞춰서 나와서 현장에서 현장 상황 파악해가지고 유성구청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8시 50분 되니까 관평 동장님 나오셨고, 관평 동장님 나오기 전에 이미 사무장 이하 직원들은 현장에 다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 아주 고생하셨어요.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잠깐만요.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4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224-07에) 5,079만 원 저희가 예산 현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 1회 추경 때 2019년도 합동 특별 감사해가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환수금 같은 금액으로 그때 당시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5,079만 원이었다가 왜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 2개 항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환수금이랑 이 2가지 합쳐서 그때 예산 추계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자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장님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도 또 오실 수 있나요? 우리 소장님? 여기 아니 우리 회의 때 한 번 더 참석하실 수 있어요? 10월 달에 제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그 말까지는? 임시회의 네.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 상임위원회는 거의 없으니까 오늘 뭐 이제 정리를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여러 측면에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뭐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 보건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4년 돼가는데요. 다른 곳을 가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동안 살펴주신 거에 대해서 또 항상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제가 또 뭐 다른 곳에 가서 민간 기관에 가서 제가 일을 할 텐데 찾아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기 우리 이제 그 새 과장님들도 오셨고 팀장들도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보건소에 대한 그 관심과 또 도움 말씀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꽃길만 걷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